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 이렇게까지 편안한 포즈로 임하시는 분 처음이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기소개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프리다이빙 강사 함승혜입니다. 이렇게 시간 여행하러 와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설렙니다. 설레요. 미래의 나를 만날 생각에 설레죠. 과거에 나도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타임머신이 왜 앞으로만 가나요? 네, 반만 됩니다. 몇 년으로 맞추고 싶으세요? 한 10년? 아직 살아있지 않을까요? 살아있을 것 같은 10년 뒤. 10년 전에 내가 25살 때 대학 졸업하고 가이드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지난 10년간 일어날 일을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이상, 15년, 20년까지는 네. 그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대가리 꽃밭에 놀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다. 마음껏 상상하시면서 떠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988년생 나이를 잊고 사는 함 히피 함승혜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함 히피. 30살에 배낭여행을 했는데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냥 닉네임이 생겼는데 그냥 쓰게 된 거죠. 이제 히피 누나, 히피 언니, 히피 쌤 뭐 이렇게 다 부르고 이름처럼 돼버려가지고 어떤 일에 좀 집중하고 지내시는지 궁금한데요. 요즘은 30대 때에 비해서는 계속 바다에 들어가 있는 프리다이빙의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든 것 같고 대신에 명상을 하고 요가를 배우고 프리다이빙을 하고 이 시간들이 이제 나를 계속 알아가는 시간인데 그런 걸 하다 보니 헤매고 있는 사람이나 약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생겨서 그런 걸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좀 일상을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누군가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표현을 하신 게. 이제 살아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회나 어떤 개인에게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하면서 시간을 쓰고 돈을 번다면 그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됐나요? 내가 그런 쪽에 집중을 하게 된 건 내가 필요했기 때문일 거고 내가 헤매고 방황하고 원하는 게 무언지 이렇게 목말라 하고 이랬던 시기가 있고 그 시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비슷한 류의 고민을 하는 비슷한 류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방향을 줄 수 있는 길잡이 역할 혹은 줄 수 있는 팁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뭐 공짜로 도와주진 않겠지만 모든 걸 다 퍼줄 순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 그런 류의 일을 하고 싶었고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죠.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뭔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어갈 때 그게 행복이고 뭐 쓸모가 없으면 할 수 없고 뭐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살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히피님은 어느 곳에 살고 계실지. 엄마 집에 살고 있고 엄마 집 앞에 있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그 카페의 역할은 뭐 커피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놨고 그 책을 같이 읽을 수 있고 또 손님이 없을 땐 저도 글도 쓰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행 이야기도 나누고 프리다이빙 이야기도 나누고 또 명상도 같이 하고 그런 공간으로 다방면으로 쓰고 있고 1년 내내 열려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가끔은 닫고 이제 뭐 빌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1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삶을 산 지가 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5년? 나가서 이제 내가 짐 풀면 거기가 집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이빙도 하고 요가도 배우고 내가 또 채워가지고 오면 또 그거 나누고 그 말 너무 히피스럽네요. 내가 짐 푸는 곳이 집이지. 그렇죠, 그렇죠. 내가 눕는 곳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 누우면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 누우면 여기 내 집이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히피님만의 생각? 힘? 이런 거 있다면?
누가 볼 때는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이제 가족들도 있고 이제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런 소리를 이제는 안 하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 선택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걸 배우러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왠지 저 나라가 나를 부르는 것 같고 가면 또 뭐가 있고 프리다이빙을 더 연습을 하고 싶은데 여기선 할 수가 없으니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갔다가 이제 또 여기 와야 될 일이 있으니까 또 잠깐 오고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힐러의 삶을 산다고는 했지만 제가 쓴 책을 어떤 사람은 읽어줄 거고 내 이야기를 누군가는 들어줄 거고 내가 가르쳐주는 걸 배우겠지만 사실 정말 돈을 아예 안 벌어도 된다면 그냥 내수련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내수련만 하고 싶은데 이제 깊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나눌 것이 생기고 또 내가 깊어져서 마음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그게 또 흘러 넘쳐서 주변에 주게 되더라고요. 사랑이던 힘이던 에너지던 어떤 것들이 배움이던 이렇게 흘러 넘쳐서 퍼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아무튼 이게 뭐 하하 책을 쓰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책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또 이름을 날리셨잖아요, 한때. 네네네. 아빠의 일기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빠가 이제 17살 때부터 33살까지 쓰신 일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그대로 베껴서 이제 편집자로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출간한 책이 하나 있고 아주 가난한 청년인데 아주 허황된 꿈을 꿨더라고요. 대학도 나오지 않은 공장에서 일하고 와서 밤에 들어오면 소금이 몸에서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청년인데 자기는 어떤 자격증을 땄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서 졸업하고 직장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고 나중에 장학재단 같은 유경 사업을 하겠다까지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마지막 거 빼고 이제 사업까지는 가셨더라고요. 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모습에는 20살의 그 청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저한테도 울림이 있었고 또 다른 청년들한테도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 내가 허황되지 않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내가 일단 방향을 잡고 입으로 뱉고 하다 보면 뭐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을 좀 가졌던 것도 있고 저도 그렇게 원래 살고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 또래 분들이 본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1900 중반부에 이제 그때부터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발전해온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에게는 또 향수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내고 싶었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3년이 되기 전에 이제 출간을 했죠. 네. 그때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리다이빙 하면서 썼던 책 내 안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이 있고 30병 지구별 산책이라는 책을 이제 30대 초반부터 이제 여행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계 일주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에세이를 좀 엮었고 이제 30병에 이어서 시리즈로 40병 40이 넘으면서 이제 엮었죠. 최근에 이제 출간을 한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그 네 권에다 다 사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요. 네.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세요? 29살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배낭여행을 갑자기 떠나게 됐던 순간 그때 사실은 세계지리 시간이 작아지고 유럽이 어디 있고 뭐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그냥 프랑스 가는 표가 싸길래 사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아주 무모하게 배낭여행을 떠났던 그날의 나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고 옆집 놀러 가듯이 여기저기 다 모든 세계가 좀 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왔고 그 시작이 되었던 그 나를 좀 자랑스러워하고 싶고 무모했죠 어떻게 보면 운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선택한 것일까? 어쩌면 정해져 있던 게 아닐까? 30살에 29살에 집을 나오고 30살에 프리다이빙을 시작했는데 강사가 되려고 마음먹고 또 그때도 무모했어요. 수영도 잘 못하는데 프리다이빙 배우자마자 이제 나 강사해야겠어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강사가 되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강사 되기 위해서 그때
미쳐가지고 그거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강사가 됐고 그게 또 자랑스럽고 기절했어요 그때 강사과정 하면서. 그 정도였어요? 막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무모하게 또 했죠. 그러니까 하니까 늘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다 보니까 프리다이빙 대회도 나가고 이제 수심도 점점 깊어지고 이제 느낀 건 멈출 수 없었던 건 한계라는 게 없는 게 아닐까? 아직 한계를 못 만난 것 같은데 여기가 한계가 아닌가 본데 계속 한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어쨌든 프리다이빙 강사가 된 순간 그리고 처음으로 100m를 간 그날 내가 자랑스럽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프리다이빙을 하는 나에게는 상징적인 숫자였기 때문에 그날을 잊을 수 없죠. 쉽지 않았어요. 준비하는 시간이. 왜냐면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고 너무 긴 시간 같은 수심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이걸 계속하는 게 맞나,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던 시간도 있고 꽤 많은 양의 반복과 트레이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해야 하나? 아무 보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심리적 보상 말고는 없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 심리적 보상이 궁금한데요. 어떤 심리적 보상? 해보시면 압니다. 알려주세요. 행복해요. 아주 행복해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 해봐야지 알아요. 그 행복감은 중독되는 거죠. 그 행복감에. 그 해냈을 때 그 행복감. 100m뿐만 아니라 모든 새로운 수심이 마찬가지고 내가 가보지 않은 길, 처음 가보는 길. 사실 여행을 좋아했던 거랑 똑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처음 가보는 골목길을 걷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가 예상 못한 강아지랑 마주치거나 처음 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이야기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거나 그런 일종의 여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처음 간 그 수심이 아주 오랫동안 되지 않다가 1, 2년 되지 않다가 됐을 때 그게 만들어졌을 때 그 몰입이 됐을 때 그 몰입감에서 오는 그 행복감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마 도파민이 폭발하는 건지 그 성취감, 그 몰입했기 때문에 있는 그 나른한 행복감 같은 게 있는데 예전에 어떤 친구가 한번 다이빙하고 올라와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More than orgasm. 그러더라고.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 이거는 근데 명상하고 있으면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몰입감이긴 합니다. 쉽지 않지만 물론. 네. 그 몰입감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아. 몰입과 집중과 단 1초도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을 만들어낸다면 다이빙을 하지 않아도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다른 분야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달리기를 한다든지 글 쓰는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몰입감의 최고조가 됐을 때 영화 소울에 보면 그런 비슷한 게 나오는데 그 순간이 있어요. 운명처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나에게 선택지가 있었나? 프리다이빙 시작한 다음부터는 다른 게 안 보였으니까. 나이 30이 넘어가지고 남들은 애 낳아가지고 애 키우는데 내 꿈만 쫓겠다고 지금 운동 한 번 안 해보던 아가씨가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근데 여전히 지금도 개인 기록이 갱신되고 있고 아직 한계를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까지 할진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헬스장에 가고 프리다이빙을 하고 글을 쓰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사는 거죠. 좀 궁금했어요. 그 프리다이빙이 한피피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사랑입니다. 제가 30살에 도미니카를 갔는데 31였나 보다. 한 15개월 동안 이제 처음 50m를 간 이후로 이제 15개월 동안 50m에서 수심이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을 했는데 50m만 계속 가면서 55m를 처음 가진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내가 안 믿겨서 별로 기쁘지 않았어. 우연히 됐나 보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졌어. 그러니까 53m가 가졌는데 안 믿겼는데 그 다음날 55m가 가진 다음에 울었지. 올라오자마자 회복호흡도 못하고 울었는데
너무 좋아서 울었는데 그때 느낀 감정은 내가 지금 프로포즈를 받았구나. 내 또래들은 이제 이쯤 되면, 이 나이쯤 되면 프로포즈를 받고 감동해서 울고 하는데 나는 이제 지금 프리다이빙한테 프로포즈를 받았구나. 오늘 나는. 나와 평생 함께 하지 않을래요? 울었죠 그때. 행복해서. 잘못된 프로포즈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어쩌면 결혼과 비슷할지도. 아 결혼도 그렇구나. 아, 인생이란 다 비슷하다. 거기서 거기다.